최근의 그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위험이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손 씻기, 기침 예절,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거리 두기를 충실하게 이행해서 국민 여러분과 방역 당국이 힘을 합쳐 지금까지 만들어낸 방역 성과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는 첫날입니다.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하여 지난 5월 3일 개인의 생활 방역을 위한 5대 기본수칙과 4대 보조수칙, 집단의 생활 방역을 위한 집단 기본수칙을 제시하고 보조수칙으로 31개 유형별 세부 지침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개인 방역의 기본 수칙은 아프면 3, 4일 집에 머물기, 1, 2m의 거리 두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등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한 일상 속의 행동 요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스크 착용과 환경 소독, 고위험군 생활 수칙 등 중요한 보조 수칙도 함께 제시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세부 실천 계획과 각 부처별 이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문체부와 고용부의 세부 이행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휴관에 왔었던 국립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총 24개소가 5월 6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국립공연기관들도 공연 등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은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준수하면서 개인 관람 중심, 시간대별 인원 조정,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한 국립극장 등 5개의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오페라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가 활동을 재개하며 예술의 전당과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은 그간 연기했던 기획 공연도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든 국립시설은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 증상 여부 확인, 관람 시 좌석은 지그재그 방식의 한 칸 띄어앉기와 같은 세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어제 프로야구를 시작으로 5월 8일 프로축구, 5월 14일 프로 여자 골프가 무관중으로 개막하며 이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관객 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체육 대회의 경우에는 주최하는 지자체나 종목단체가 참가 규모나 지역 방역 상황과 같은 대회 특성을 고려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계적으로 개최하되 학생 대상 대회는 등교 일정 등과 연계하여 6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재개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역 축제는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등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생활 속 거리두기 초기인 현 단계에서는 위험성이 큰 경우 연기 취소하는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합니다. 고용부는 사업장 지침과 회의 지침을 마련하고 각 사업장에서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방역 담당 부서와 관리자 지정, 1, 2m의 거리 두기, 유증상자는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 환기 소독, 마스크 착용을 공통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 지침을 마련하고 유연 근무제, 휴가 지도도 적극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출장은 가급적 줄이고 워크숍이나 교육 연수는 온라인과 영상을 활용하고 대면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소규모 모임과 동아리 활동이나 회식은 자제하고 휴게실과 같은 좁고 밀폐된 장소를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회의 지침에 따르면 가급적 영상과 전화회의를 활용하고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특히 대면 회의를 할 때는 넓은 회의 장소를 활용하고 회의 전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여 유증상자는 회의에서 배제하고 신체 접촉 자제, 손 소독제 비치, 1~2m 거리두기, 환기 등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부는 산업 현장에서 사업장 회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방고용관소와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장 지도 감독과 기술 지도 시에 팜플렛을 배포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유연근무제 지원 확대, 재택근무 인프라 지원,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을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향후 방문 노동자나 출장과 같이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추가 지침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중대본은 12개 부처별로 마련한 31개 세부 지침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이에 대한 생활방역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 말경에는 개정판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 실생활과의 밀접성, 시급성,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설 유형별로 지침을 추가 또는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생활방역 TF를 통하여 각 부처들의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상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방역 관리자를 일정한 규모 이상이나 어떠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정하고 활동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방역 관리자에 대해서 필요한 그러한 그 요건들 또 지원의 내용들도 아울러서 검토가 돼야 되고 그분이 해야 되는 역할, 그 지정된 방역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그러한 그 제재들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요청드린 내용은 권고의 수준입니다. 각각의 공식적, 비공식적 그런 공동체 내에서 방역 관리자를 스스로 그 집단 내에서 지정을 해서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책임 하에 필요한 생활 속의 방역 조치들을 시행을 해달라라는 권고기 때문에 현재는 그에 따라서 그 염려하시는 그 처벌이나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법제가 된다면 균형되게 그에 걸맞는 권한과 사회적, 행정적 지원이 같이 따라가면서 검토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월 5일 18시 기준으로 총 2분이 안심밴드를 착용하셨습니다. 한 분은 대구에서 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다방을 방문했다가 지인 신고로 이제 적발이 돼서 이제 어제 오후에 안심밴드를 착용을 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부산에서 이제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후에 인근 중학교를 산책하다가 주민 신고로 적발이 돼서 이것도 어제 오후에 안심밴드를 착용을 했습니다. 그 거부한 사례는 그 대구에서 격리지 이탈하셨던 분이 처음에 그 밴드 착용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격리 명령을 받고 다음 날 이제 시설격리 이제 집행을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자가격리를 하겠다 해서 이제 안심밴드를 착용한 후에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안심밴드를 총 3,000개 주문해서 제작을 했는데 아직 그 숫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